네, 시작할게요. 어, 우리 그 영상에서 아마 그 앞에 9.6장, 7장, 8장 봤을 텐데, 9점, 우리 6장, 7장, 8장은 방향도 함수랑 스칼라 펑션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그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하면은 이제 어떤 스칼라 함수가 x방의 미분과 y방의 미분, z방의 편미분을 각각 해서 그 성분으로 xyz에 대한 성분을 넣어주면 이제 그게 그레디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3차원 공간상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상에서 x, y 공간마다 함수가 fx, fxy가 존재한다면 x방의 미분과 y방의 미분이 각각 그 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 스칼라장에서의 요런 2차원 공간상에서의 기울기는 얘가 변화하는 방향 이쪽으로, 그렇지, 얘가 지금 요 점에서 값이 여기는 증가 후에 감소하니까 이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를 2차원에서 뭐 서피스 플롯이나 컨투어 플롯이나 힙맵 같은 걸로 그릴 수가 있었고,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런 아이스 서피스나 레벨 셋 플롯 또는 슬라이스로 단면을 쳐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이 점의 기울기면 여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이게 변화하는 이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음, 이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라고 해서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에 방향은 우리가 XYZ 공간의 좌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벡터 자체는 거기에 고유해 있는 거니까 좌표랑 상관이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향도 함수 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스칼라장에서의 어, 그레디언트가 다른 의미로는 어떤 스칼라 필드가 아이소 서피스라고 했을 때, 아이소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스칼라 펑션이 있으면 그 스칼라 펑션이 어떤 컨스탄트한 값을 갖는, 뭐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뭐, 뭐 1이다 이러면은 어떤 원형 구의 서피스가 되겠죠. 그 구 3차원 지구본 같은 그 구의 표면에서 그 표면들이, 왜냐면 지금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건 원래 볼륨인데 이 세 개의 자유도에서 한 개를 이 식으로부터 구속 조건을 줘서 제거함으로써 자유도가 두 개로 줄어들고,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어떤 공간은 서피스 면이잖아요. 한 개의 공간의 자유도는 선이고 두 개는 면이고 세 개는 볼륨이라고 했는데, 원래 XYZ 공간상에서 이 식 하나로 구속 조건을 줬으니까 두 개의 자유도가 남아서 이런 서피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서피스는 어쨌든 이게 f 오브 x, y, z라고 했을 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아이소 서피스의 레벨 셋 값에 따라서 이쪽 바깥쪽에 쉘이 될 수도 있고 안쪽에 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쉘이 어쨌든 컨스턴트 c가 정해지면은 이 c는 그 의미는 아니고 이 컨스턴트가 정해지면은 f 오브 x라고 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있겠죠. 이 바깥쪽 쉘이 있고 안쪽 쉘이 있을 텐데 그 바깥쪽 쉘로 이제 증가하는 방향에 대한 그 벡터가 결국 이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라는 거지. 그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 값이 이 탄젠셜한 평면, 그 아이소설피스의 전면에 대한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때 그 P 한 점을 지나는 요 접평면을 우리가 어, 정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 레벨 서피스라는 걸 우리가 한글로 등이 공면이라고 하고, 뭐 저평면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뭐 요렇게 요 면에는 요런 저평면이 있을 텐데 그 저평면에 대한 수직한 벡터, 이 단위 벡터를 이 레벨 아니 이거 이 스칼라 필드라는 어떤 함수를 스칼라 펑션으로 정의하면은 그 스칼라 펑션으로 어 우리가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즉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이 점에 대한 값을 대입해주면 이 점에서의 어, 변화하는 그
바깥쪽으로의 그 레벨셀 서피스의 바깥쪽을 변화하는 그래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물리적인 거를 유체역학 같은 걸 배우는 많이 나온 내용이고 유체역학 말고도 뭐 기본적인 수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칼큘러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많이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보는 그런 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산들을 할 때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정해진 연산이고 그 연산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x가 있으면은 x제곱 2x가 되는 이런 걸 연산이라고 하는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퍼레이션의 한 종류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레디언트도 어떻게 보면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함수를 뭐 2x, 2y로 바꾸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거 오퍼레이션의 아웃풋이 이런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함수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함수 같은 어떤 스칼라 필드라는 벡터 필드가 나오는데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펑션을 넣으면 벡터 펑션이 나오는 어떤 오퍼레이션인 거죠. 스칼라 필드라는 어떤 XY 좌표마다 스칼라 값이 있고 그 스칼라 값이 X 방향의 변화량, Y 방향의 변화량, Z 방향의 변화량이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누니까 세 개의 성분에 대한 함수가 우리가 벡터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칼라가 들어가면은 벡터가 나오는 이런 오퍼레이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오퍼레이션의 의미는 어 이제 뒤에 유체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거는 벡터 필드, 벡터 펑션을 넣으면 이런 스칼라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x 방향의 그레디언트와 미안 이거는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 조금 다른 거죠. 앞에서는 스칼라 펑션 또는 스칼라 필드의 x 방향의 미분, y 방향의 미분을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벡터 필드가 들어갔는데 벡터 필드 v는 좀 벡터 필드 v는 v1, v2, v3를 성분으로 가진 어떤 벡터 우리 벡터 필드 앞에서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v1, v2, v3가 있네. 근데 이거는 x, y, z의 함수라서 다시 말하면은 v라는 이 벡터는 v1도 x, y, z의 함수고 v2도 x, y, z 함수고 v3도 x, y, z 함수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레디언트는 x, y, z 함수예요. 근데 앞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예제 같은 경우에 뭐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 펑션을 바꾸면은 스칼라 펑션 f, x, y, z를 뭐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 빼기 Z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x의 미 y 미분은 좀 간단하게 8x, 뭐 8y, 마이너스 2지 이런 식으로 그리드언트 오브 f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칼라인데 스칼라 펑션인데 스칼라 필드인데 얘는 뭐예요? 벡터 필드 또는 벡터 펑션이죠. 근데 여기 x, y, z가 들어간 건 우연히 들어간 거고 얘도 x, y, z 함수, x, y, z, x, y, z 함수로 일반화돼서 표현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게 이제 벡터 필드, 벡터 펑션의 정의인데 그런 벡터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벡터 함수의 x 성분은 x로 미분하고 y 성분은 y로 미분하고 z 성분은 z로 미분한 다음에 그걸 그냥 더하는 오퍼레이션을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정의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다이버전스 오브 V라는 벡터.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호로 우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로 하잖아요. 얘가 그레디언트 오브 F잖아요. 그래서 F는 스칼라 펑션이고 근데 여기서의 벡터 필드, 벡터 펑션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하는 걸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 되게 직관적인데 우리 원래 그레디언트 오브 F는 F에 대한 X의 미분을 첫 번째 성분, 그다음에 F에 대한 Y의 미분 두 번째 성분, F에 대한 Z의 미분 세 번째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그리던트를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미분 컴마 y에 대한 미분 컴마 z에 대한 미분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v1, v2, v3를 내적한 거지. 그럼 얘가 내적하면은 다 프로덕트 하면은 얘가 v1에 대한 x의 미분, v2에 대한 y의 미분, 그다음에 v3에 대한 z의 미분을 더하게 되잖아요. 우리 다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 연산이라는 게 곱셈에서 더하는 거고 사실 얘는 곱셈은 엄밀히 하면 아니지. 얘는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오브 V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리디언트 닷 프로덕트 V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라는 오퍼레이션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벡터 펑션이 있어요. 벡터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얘가 V1, 얘가 V2, 얘가 V3니까 이걸 각각 x, y, z를 미분하면 되겠죠. 다이버전스 오브 V는 첫 번째 거 V1은 x를 미분하면 이 나머지는 상수라고 놓고 미분하게 되잖아요. 편미분을 하게 되니까 3z가 되겠죠. x를 미분하면 요거 y를 미분하면 2x가 되겠고 이거 z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y z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f라고 하는 건 스칼라 펑션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얘가 벡터 펑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벡터는 보통 우리가 공간상에서 세 개의 함수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f1, f2, f3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래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그래디언트가 아니고 이거는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f를 그냥 스칼라 펑션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건 벡터 펑션이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펑션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한 거지.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면은 어떤 스칼라 펑션, 스칼라 필드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면 걔가 벡터 펑션이 되잖아요. 그럼 그 벡터 펑션에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수학적이고도 물리적인 게 막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어떤 스칼라 필드가 아닌 벡터 필드를 갖고 벡터 필드를 오히려 스칼라 펑션으로 바꿔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틀렸죠? 이게 아니고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 죄송해요. 그냥 더하는 거. 이거는 이 아웃풋이 스칼라 펑션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더해서 어떤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F를 어떤 F를 다이버전스 보내는 이 오퍼레이션은 이제 R3라고 하는 거는 3차원 좌표로 된 벡터를 어떤 스칼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쌍을 이뤄서 같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와 컬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물리에서 어떤 흐름 같은 걸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컬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회전이라고 말하고 회전에 대한 계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 필드 또는 벡터 펑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연산을 해주는데 그 연산은 그레디언트와 크로스 프로덕트 이 벡터 필드가 돼요.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서 결국 각각에 대한 성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인풋은 이제 스칼라고 이거는 스칼라를 벡터 펑션으로 바꿔주죠. 근데 이제 얘는 벡터를 벡터 펑션 또는 벡터 필드를
스칼라 펑션도 스칼라 필드로 바꿔주고 이제 컬은 이번엔 뭐예요? 벡터 필드 또는 벡터 펑션을 벡터 필드 또는 벡터 펑션으로 바꿔주죠. 세 개 성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라운드 y v3 빼기 라운드 g v2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 성분이 각각 이제 우리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처럼 이제 연산이 적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 성분,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분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컬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에 컬이라고 하는 어떤 연산의 정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꼭 V로 쓸 필요는 없고 벡터라고 해서 V로 썼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F하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아 그냥 스칼라 펑션이 아니고 벡터 펑션이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뒤에 한번 풀어보면은 어 이제 이번에 컬을 계산하기 위해서 벡터 펑션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벡터 펑션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벡터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I 성분은 이거 두 개를 디터미넌트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라운드 y의 g 빼기 라운드의 c의 3gx 얘가 첫 번째 I 성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묶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 주죠. 여기 빼기 먼저 쓰고 빼기 쓰고 라운드 x의 g 빼기 라운드 g의 yg 이렇게 묶어서 얘가 j 그다음에 마지막은 K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라운드 x의 3gx 빼기 라운드 y의 yx 얘가 K 성분 그리고 계산하면은 얘는 Z라는 걸 상수로 봤을 때 상수를 Y로 미분하면은 Y란 변수대에서 어차피 남는 게 없으니까 지워지고 0이고 요거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죠. Z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콤마 이거 X를 미분하면 0이고 YG를 Z로 미분하면 Y 하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Y 콤마 요걸 X로 미분하면 3G고 Y로 미분하면 Z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XYZ 성분이 되고 이걸 미분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네 죄송해요 마이너스 두 번 붙으니까 플러스가 됐네요 플러스 Y 콤마 2J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벡터가 아웃풋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는 어, 앞에서 배웠던 회전하는 어떤 강체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 회전하는 강체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하는 강체 위에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얘가 x 얘가 만약에 y라고 하고 여기 튀어나온 게 z 보이겠는 얘가 y고 요렇게 지금 이 회전하는 축이 지금 z예요. 지금 Z축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 돌고 있는 빨간 색깔 원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기의 속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속도가 회전하면서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갈 거고. 어쨌든 그 임의의 위치에 대한 속도는 W라고 하는 각속도 이 Z 방향에 대해서 축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제 꽂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말리는 방향으로 회전을 우리가 W라는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었고 거기에 크로스 프로덕트 R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 R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R 벡터는 XY 좌표상에서 이렇게 XY 좌표상이 있으면 여기 요 R이라는 게 X, Y, Z가 있죠. Z는 지금 0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 Z가 0인 평면상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각속도 벡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K축으로 즉 Z축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오메가는 뭔지 알았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Z가 0인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X, Y,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0, 0, W라고 하는 벡터와 X, Y, 0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되고 이거는 알고 있는 I, J, K에 대해서 0, 0, 오메가, X, Y, 0으로 계산하는 거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어, 이제 I에 대해서 묶으면 어차피 얘 0이고 J에 대해서 묶어도 요렇게 하면 이게 어차피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J에 대해서 I에 대해서 0이 아니구나. 이게 I에 대해서 이렇게 묶으면 AD-BC 하면은 0 빼기 Y W니까 마이너스 WY 첫 번째 성분 그다음에 요 색깔을 다른 걸 뭔지 알죠? 이제 J를 가지고 요 두 개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0 빼기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X인데 거기에 X가 한 번 더 붙어가지고 플러스가 되고 K 성분은 여기 00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Y 오메가 X, 0이 속도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거는 실제로 이 좌표 공간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하나 찍어보면 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점은 지금 이 위치가 1, 0, 0. x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얘가 당연히 y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각속도가 이제 제가 평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xy라는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 방향의 속도 성분 당연히 이 방향이겠죠. 속도는 y 방향밖에 없어. 그럼 이걸 대입해 보면 vx, y, z는 얘를 대입하면 v100이죠. v100인데 그게 결국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넣으면 이건 0이고 0, 오메가 0이지.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물론 이거지만 여기다 그리니까 이 y 성분의 벡터 하나가 이게 여기 이 점에서의 속도 성분이라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0을 대입하면 속도가 루트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2분의 오메가 0이죠. 자, 요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공간상에서 벡터로 표현하면 일단 x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요쪽에 근데 이 점 위에 그리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딱 그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다 그리면 이 방향이 될 거고 이 가까우면은 이 방향이 점점 작은 방향 높을수록 더 바깥쪽으로 벗어날수록 더 빠른 속도.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속도 필드라는 게 화살표를 그려보면 여기 다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잘 구해졌구나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보거나 이제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을 구해보자. 이게 9.9장이 예제 2번은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시작이고 컬을 구해보는 게 문제인데 컬 오브 벡터 V에 대해서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V 크로스 프로덕트, 그레디언트 크로스 프로덕트 V로 계산을 하는데 얘가 디터미넌트 오브 디터미넌트 오브 I JK가 있고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C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Y 오메가 X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의 컬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계산해보면 일단 I 성분을 보면 0 미분해봐야 어차피 0이고 여기는 Z로 미분하면 뭐예요? 0이죠. 얘는 일단 첫 번째 성분 없어 0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이 J에 대해서 보면은 요거랑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돼요. 이제 0 미분해봐야 0이고 얘도 지금 Z로 미분하면 0이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도 0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분 K 성분을 보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 X의 오메가 X 빼기 이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라운드 Y의 오메가 Y 있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얘는 오메가고 얘도 오메가니까 두 개 더해서 0,0,2 오메가. 우리가 IJK로 나타내면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0,0, 쓰기 귀찮아서. 귀찮은 건 아니고 일단 편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2 오메가 K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나 같은 표현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 벡터의 회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 이름을 붙여요. 속도 벡터의 회전. 컬 오브 벨로시티라고 할까. 벨로시티 필드라고 하는 우리 벡터 필드였잖아요. 이거 벡터 필드. X, Y, Z마다 이게 정확히 벡터 필드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의 컬이 벡터 필드인데 또는 벡터 펑션인데 걔가 K 성분만 남아가지고 요만큼의 크기를 가진다. 우리말로 이 벨로시티 속도장의 회전이라고 하고 속도장의 회전은 그 각속도의 두 배만큼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걸 봄으로써. 그리고 이게 어 그러니까 컬은 벡터 필드가 있으면 그 벡터 필드가 보통 모이거나 뭐 돌거나 회전하거나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속도의 두 배만큼의 그 벡터들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를 양으로 표현하는 게 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라는 우리 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양이 여기 표현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보면 이제 이 예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다이버전스와 컬의 어떤 벡터 필드에서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이 어떤 필드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 y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y 그다음에 이쪽이 x 방향이고 얘가 지금 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강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물의 각각의 그 위치마다
물의 속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물이 이렇게 흐름이 다 위치마다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유체역학적으로 얘가 속도가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일단 느려. 이렇게 완전 끝으로 붙을수록 느려요.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와류 같은 게 흐르면 이렇게 막 안에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선형적으로 다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흐름이 없다. 막 이렇게 흐름이 없어서 쭉 가면 당연히 속도 성분은 Y 방향의 속도 성분만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벡터 필드라서 얘가 V1, V2, V3를 가지는 어떤 성분인데 IJK 성분을 가지는 성분인데 얘가 V3랑 V1은 그냥 0이에요. 왜냐면 속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없고 이쪽이 지금 Z방향인데 Z방향은 물이 막 수평원 위로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으니까 Z방향 성분도 0이고 X방향 속도도 0이라서 V2만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주면 돼요. V2가 여기 요 식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수 곱하기 X 그다음에 여기 강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폭을 D라고 하거든. D 빼기 X 이렇게 돼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일단 요 식의 원점에 있을 때 속도가 0이고 강폭인 D만큼 위치에 있을 때 X가 D일 때 0이라는 걸 이 수식에서 표현하고 있고 C가 양수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지. 그럼 이 수식에서 여기에 가운데 최대 속도가 되는 지점은 X가 2분의 1 D 그때 Vmax가 되겠죠. Vmax가 나오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V가 Y가 2분의 D일 때 죄송, Y가 아니고 X죠. X가 2분의 D일 때 Y 방향의 속도가 V2가 맥스가 되는 V2가 맥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X는 D고 여기가 X가 0일 때 이렇게 어, 쓸 수 있고 그럼 벡터 필드로 만약에 표현하면 어차피 0이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V 벡터는 0, cx d-x가 0이고 이걸 좀 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컴팩트한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cx d-x 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j 성분이 두 번째 성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일단 안 지워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여기까지가 문제 세팅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레디언트와 컬을 구해보자는 일단 그레디언트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레디언트. 아, 그레디언트가 아니지. 지금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구해보.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쓸게요. 전 이게 더 편해서 이거죠. 그레디언트 닷 프로덕트 V 형태로 나타나고 얘는 X에 대한 미분 더하기 Y에 대한 미분 더하기 Z에 대한 미분인데 일단 X는 0이니까 미분해봐야 0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성분은 Y로 미분하게 되니까 제가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은 CX 곱하기 D-X에 Y가 없으니까 이거는 미분해봐야 0이 되겠고 플러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가 0이니까 그레디언트 오브 V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컬을 계산해 보면 그레디언트 크로스 프로덕트 V가 컬이죠. 다시 한번 정의를 상기해 보면 I, J, K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를 각각의 V1, 그다음에 V2, V3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일단 I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틀렸네. 여기 Z죠. 이거 Z를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I 성분 0이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V는 아 빨간색이 그레디언트 프로스펙트 V 그러니까 컬 오브 V는 일단 I 성분 0 그다음에 J 성분 볼까요? J 성분은 요거는 요건데 이번엔 완전 다 00이네. 그러면 어차피 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 그래서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K에 대해서 하면은 요렇게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X로 미분하면은 어, 일단 미분한다고 치고 이렇게 쓰고 CX-T X 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이거의 K 성 여기 Y는 어차피 미분해봐야 0이니까 요거는 빼고 요렇게 AD 마이너스 표시하는 이제 요거 X를 미분한 거 빼기 0 Y를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C 빼기 2DX죠. 미분하면 아니, 컬은 0, 0, C 빼기 2DX 아니면 더 간단하게 쓰면 C 빼기 2DX K 성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어, 실제로 다이버전스랑 컬을 계산을 한 거를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음, 문제에서 제가 이것도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컬과 컬 다이버전스 이 점에서의 컬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 요 중간점에서의 컬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죠. 일단 요 점의 좌표는 0, 0,0이고 그 가운데 점의 좌표는 0,2분의 d, 아니 2분의 d, x가 2분의 d니까 2분의 d, 0,0이고 그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는 d, 0,0이죠. 요 세 개의 위치에서의 컬과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죠. 일단 다이버전스는 아까 XYZ 함수인데 이꼴 0이니까 XYZ 넣어봐야 어차피 다 0이고 여기 다이버전스는 0이라는 걸 알죠. 원래 어, 유체나 어떤 흐름이 있을 때 물론 이 컴프레시브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수축하거나 늘어날 수 있으면 모이거나 늘어나는 게 생기는데 지금 요 유동 같은 경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얘가 모이거나 흩어지는 게 꽉 차 있는 어떤 공간에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앞에서 정의했지만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어떤 점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이죠. 여기 XYZ가 정해지면은 그 점의 어떤 값이 스칼라로 주어지고 이 스칼라 값이 양수면은 얘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다이버전스가 음수면 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소싱하거나 뭐 싱킹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을 밖으로 막 양을 막 쏟아내거나 아니면 글로 이렇게 모이거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컬 같은 경우는 그 값의 어떤 z 방향의 성분만 봤을 때 k 성분만 컬은 벡터니까 벡터의 어떤 이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뺀 그 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컬이 그 k 값이 양수면은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성분이 있는 거고 컬 값이 만약에 음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성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에 위로 양의 방향을 했을 때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일단 다이버전스는 다 0인 거 알겠죠? V 크로스 오브 X 컬 오브 V에 0,0,0을 대입하면은 여기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 성분이 0, 이거 0 대입하면 C 그냥 C 하나만 남죠. 혹시 계산이 틀렸네요, 이거. 아닌가? CX 마이너스 DX. CX는 CDX 제곱이구나. 지금 이 함수가 전개하면 CXD구나. 많이 틀렸네. 다 틀렸네. 잠깐만. 이게 요거 풀면은 CXD 빼기 CX 제곱이죠. CDX라고 쓰죠. C랑 D는 어차피 상수니까 CDX 빼기 CX 제곱이고 이거를 X로 미분하면 CD 빼기 2CX죠. 완전 틀렸어. CD 빼기 2CX. 만약에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까 묶으면 C로 묶으면 D-2X. K선 C, C로 묶으면 D-2X의 K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X에 0을 넣었을 때 K의 성분을 보면은 X에 0 넣으면 얘는 지워지니까 CD죠. 그러니까 C는 양수고 D도 어차피 거리니까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일단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에서는 0보다 크면 제가 반시계로 돈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만약에 2분의 1일 때 커브 V가 이 X 값이 2분의 D일 때 펄값 계산은 여기 2분의 D면은 이거 날라가죠. 이 전체가 날라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0이니까 이 딱 가운데 있을 때는 회전이 없고 여긴 1로 도는 것도 아니고 1로 도는 것도 아니고 회전이 없고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대입해 보면 D, 0,0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D 넣으면은 D 빼기 2D니까 마이너스 CD가 되죠.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펄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이 함수 자체가 C 가로 열고 D 빼기 EX라는 함수가 좌표 공간상에서 그냥 요렇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X축, Y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 직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여기 만나는 점이 2분의 T. 이해 가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직선이. 일단 2분의 D를 만났을 때 Y가 0이 되는 어떤 함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걸 따르면 왼쪽에 있을 때는 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끝에 여기 왼쪽에 붙어 있을수록 여기 왼쪽에 붙어 있을수록 얘가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동그란 부표를 올려놓으면 어떤 동그란 원판을 올려놓으면 얘는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떠내려간다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돌면서 떠내려간다. 그 떠내려갈 때 얘가 회전이 생기는 이유는 이쪽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얘를 당연히 이쪽으로 돌리겠지.
얘도 보면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쪽 속도, 오른쪽 속도가 왼쪽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잘못 썼는데 이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돌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돌고 그 성분이 이제 이런 대칭이더라도 왼쪽 오른쪽이 그 위치마다 다르니까 이 속도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컬이라는 게 발생하고 회전이라는 그 물질의 공간상에서의 회전이 발생한다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보단 여기서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 중요하고 수학적인 계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고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스칼라 펑션이나 스칼라 필드를 어떤 연산을 바꿔주는 우리가 미분을 했던 것처럼 연산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내가 다 미분과 관련된 어떤 오퍼레이터지 지금. 그래서 음, 잠깐 이 다이버전스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진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있는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면이 이 네모 큐브 안에 음, 뭐 어떤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빠져나가는 그 총량을 계산을 하려면 왼쪽 문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간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나간 거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음,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가 컬과 다이버전스는 벡터 필드라고 하는 어떤 F1, F2, F3라고 하는 XYZ의 성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 2, 3라는 게 세 개가 그냥 우리가 숫자로 붙인 거고 걔는 결국 XYZ에 연결되는 성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지금 F1이 이것도 지금 F1. 근데 여기가 X라고 하고 이 위치가 X고 이 위치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은 이게 X만 지금 볼게요. X, Y 원래 다 있는데 X축으로만 봤을 때 X 플러스 델타 X만큼 위치에 있는 X랑 왼쪽에 있는 거는 FX랑 근데 우리 원래 미분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만약에 F1을 X로 미분한다 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델타 X가 아주 작을 때 델타 X가 아주 작을 때 F1 오브 X 빼기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1X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X가 굉장히 작아질수록 실제 그 기울기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양수라는 거는 얘가 양수라는 거는 왼쪽으로 왼쪽에서 들어온 게 사실 뭐 이렇게 표시할게. 왼쪽에서 들어온 것보다 오른쪽에서 나간 거가 더 많다는 거지. 이게 양수라는 건. 그렇죠? 아니면 양쪽에서 나간다고 치면은 F1X는 음수면 이쪽으로 될 거고 F1X 플러스 델타 X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죠. 양쪽으로 다 나가면 그러니까 총 개가 다 오른쪽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나가면 이 오른쪽과 같은 거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그러면 양수 빼기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니까 둘 다 양수여서 얘가 전체가 넷이 양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 이 그레디언트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에서 총 개가 밖으로 나갈 때 근데 지금 X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Y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Y 방향 F2에 대한 Y에 대한 미분이고 F3에 대한 Z의 미분을 다 더하면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총 개에 나가는 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 총기에 대한 나가는 양이 뭐 어느 축으로는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양수라는 거는 어쨌든 썸을 했을 때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음수면은 어디선가 넷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9.9장의 발산과 회전이라는 오퍼레이션을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10장 강의 자료를 올렸는데 슬라이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 벡터 인테그랄 칼큘러스 어, 음, 벡터를 다룰 거예요. 10장은 총 우리가 5장까지 아마 제가 안 할 것 같은데 4장까지가 이중적분, 선적분까지고 5장부터 스톡스 정리랑 그린 정리, 그린 정리까지 나가고 4장에서 4장 이후에 나오는 스톡스 정리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뭐지?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 그, 그 선형 상미분 방정식 네. 상미분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걸 할 거고 중간에 잠깐 우리 10장이랑 9장에서 계산했던 거를 시각화해 보는 거 3차원의 공간상의 그 서피스 플롯이나 아니면은 그 벡터 플롯 같은 거 시각화해 보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10장까지 끝내고 먼저 할 건데 10장에서 다룰 거는 일단 적분을 할 때 우리가 2차원에서 적분하는 걸 위해서 선적분이나 면적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장, 12장까지가 선적분, 13장, 14장이 이중적분을 통해서 면적분을 할 거고 면적분에서 선적분과의 관계를 찾는 게 그림 정리예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음,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적분, 스테릭 인테그레이션을 일반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일단 미분적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의 썸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양수의 합이 돼서 썸이 돼서 여기까지 이 넓이를 음수도 안수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 안티 데리베티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원시 함수라는 걸 찾아서 오히려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는 그런 이런 관계식을 가진 fx를 여기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죠. 뭐 이런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미적분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펼쳐진 1차원의 x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x랑 y라는 공간상에 이런 선을 따라서 방금 나온 이 fxy를 적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x뿐만 아니라 y까지 같이 있는 선 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fx는 fx로 끝나는 게 아니라 fxy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선 위에서 fx에 대해서 높이가 있을 거고 이 높이들을 다 더해서 썸을 하면 이 커브 여기 요 점부터 이게 x, y에 대한 시작점이 있겠죠. x, y에 대한 끝점이 있을 건데 여기까지의 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이제 선적분이고 근데 두 가지 선적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첫 번째는 스칼라 필드 라인 인테그럴이 있고 스칼라 필드를 선적분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라인 인테그럴인데 스칼라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거의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스칼라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은 지금 한 5분 동안 짧게 설명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벡터 필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뒤에 나중에 우리가 물리 같은 거 연결할 때는 이 벡터 필드 라인 인테그럴의 연산이 좀 많이 사용돼서 이걸 더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스칼라 필드 라인 인테그럴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앞에 거는 스칼라 함수를 접근하는 거고 뒤에는 벡터 함수를 접근하는 거지. 스칼라 함수는 원래 그냥 x, y, z에 대한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함수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1, x2, x3가 있는 게 아니고 함수 하나가 있을 그 함수 하나가 뭐 f라고 했을 때 fxy가 있겠죠. 지금 이 위에 있는 지금 얘가 결국 스칼라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한 거거든요, 얘가. 이게 스칼라 필드 라인 인테그럴 한 건데 음, 이걸 보통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하냐면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맥에벤스 표현법이라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2차원 공간상에 XY라는 좌표가 있지만 XY라는 좌표를 다 T라는 어떤 보통 시간이 많이 쓰이는데 시간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움직임이나 궤적 같은 게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XT랑 YT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얘가 T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일 땐 면 하나일 때 선이라고 했고 하나의 T로 표현된 XY 좌표를 쫙 찍으면 다 그게 선이 되는 거 연결된 게 커브 또는 곡선 또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 표현을 해서 XY를 나타내면 이 fxy도 결국 뭐의 함수예요? T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로 된 하나의 독립된 변수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함수의 표현이 xy가 중간에 들어갔을 뿐이지 결국 다 펼쳐보면 t의 함수고 그럼 그 t를 t 뭐 a라는 시간부터 tb라는 시간까지 접근한다는 거죠. t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 보통 t로 안 하고 이게 s라고 하는 그 면이 아니고 여기에 그 어,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로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그멘트 라인 세그멘트에 대한 적분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x, y가 있으면 뭐 요렇게 뭐 선이 이렇게 있겠죠. 네? 곡선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이 곡선에서의 하나의 요 길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빨간색 이렇게 곡선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접근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dx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ds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고 싶으면 요 미소 변이라고 하는 걸 dx 대신에 ds라고 하고 이 ds는 뭘까요? 이 ds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 면적을 계산하려면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밑변이 ds가 되는 거지. 여기 함수의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 값의 곱을 하는 것은 이 면적의 ds고 이 ds가 뭐냐? 얘는 어 우리가 알다시피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이 x만큼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삼각형 있으면 이게 dx dy니까 이게 ds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알겠지? 직관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매개변수 표현법으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dx에 대한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에 dt 밖으로 뺀 거. 이렇게. 밖으로 뺀 거가 명확하면 이제 가로를 안 쳐도 되는데 미안한데 여기 칸이 없어서 잠깐 지우고 다시 나중에 쓸게. 이틀 좀 내렸어. 제가 밀어내기가 안 돼서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스칼라 필드에 라인 인테그랄 할 건데 요 수식이라고 했고 이 수식이 결국 네개변수 표현법으로 쓰면 어 T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이 T는 명확하니까 A부터 B까지 fx, y의 dx 대신에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 dt로 다시 말하면은 얘가 ta부터 b까지 fx, y의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제 손으로 막 계산하면은 그 선적분을 이제 라인 인테그랄 스칼라 필드에서 할 수 있고 네. 테크닉적으로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우리가 주로 다룰 건데 번째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은 음, 일단 벡터 필드가 있어야 되니까 V가 있다고 해볼게요. V란 벡터는 V1도 fx 그러니까 fxy z처럼 xyz랑 공간상에 적용된 어떤 함수 v2, v3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커브에 대해서 음, V랑 내적 dx, dy, dg를 내적한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의미를 할 것도 잠깐 스칼라 필드 라인 인테그랄이 있고 벡터 필드 라인 인테그랄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수식은 얘가 fxy가 아니고 사실 이제 fxy가 어떤 함수니까 그게 이제 주인이 뭐냐면 얘가 v1인 거예요. v1x, y인 거예요. 그럼 v1x, y에 대해서 얘를 다시 표현하면은 어떤 커브에 대해서 v1이라는 함수, x, y, z에 대한 함수에 x에 대한 미소변이, 그다음에 v2는 y에 대한 미소변이, v3는 z에 대한 미소변이를 이제 각각 미분해서 미분이 아니고 적분해서 더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죠? 얘가 내적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x의 미소변에는 요만큼 이게 dx예요. 이만큼이 dx고 이 dx에 대한 어떤 함수값이 있겠죠. 그거의 면적이 요만큼.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적분하면 요만큼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건 이거 세 개 성분 중에 첫 번째 것만 계산하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있을 거 그걸 다 더하면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음, 다음 페이지 설명할 건데 음,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할게. 다음 페이지에서 만약에 A에서 B까지 이런 커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커브가 각각 공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마다 함수가 존재해. 사실 이게 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더라도 함수는 존재하고 그 함수는 벡터 함수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더라도 그 벡터 값 존재하는 어떤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벡터 함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확대해서 보면 어, 요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 선이 지나가고 확대해서 보면 역시 곡선이 약간 직선에 가깝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벡터가 이렇게 이 점을 많이 이렇게 산다면 여기 벡터가 있어. 얘가 이제 벡터 함수고 벡터 함수라는 건 지금 2차원만 지금 봤을 때로 생각하고 그냥 두 개만 쓸게요. F1, F2만.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성분이 F1이고 이쪽 성분이 F2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이 지금 요 점, 관심이 있는 요 녹색깔 점에서 이제 dx, dy는 뭐냐? 요 방향이겠지. 접하는 성분, 요 방향. 얘가 이쪽 방향 성분이 dx고 이쪽 방향이 dy. dx, dy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점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dx, dy라는 요 지금 요 화살표 녹색 잘 보이나요, 이거? 이 녹색 화살표와 F랑 F1, F2 사이에가 어, 같은 그 두 개가 일치하는 성분이 있겠죠. 그죠? 그 일치하는 성분이 결국은 F1, F2와 이제 dx, dy를 내적한 성분이겠지. 그러니까 F1, F2를 dx, dy를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 녹색깔 성분에 대한 저 빨간 색깔 성분을 분해해가지고 수직한 성분과 접하는 저 녹색깔 성분의 두 개의 벡터로 나눈 다음에 수직한 건 빼버리고 녹색깔과 얼라인되는 F, 이 빨간 색깔 벡터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어, 곱해서 더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라지 F에다가 이, dx, dy를 내적한 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여기에다가 dx, dy를 내적한 게 되는 거고, 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또 쓸 거냐면 이 없으니까 내적 dx, dy인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의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의미의 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 점 녹색을 여기 원점으로부터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점까지의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서 r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x, y라고 했고 x, y가 x도 t의 함수, y도 t의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위치 벡터를 어디선가 이제 가리킬 때 이게 r이라는 함수로 표현하고 얘가 t의 함수인데 얘가 결국 x가 t의 함수, y가 t의 함수인 이 벡터를 그냥 일반적인 r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dx, dy는 결국 dx, dt를 dy, t를 곱한 거랑 같겠지. 결국 얘는 뭐예요? r에 대한 t의 미분의 dt 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 요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 W, W 말고 이거를 음, 일단 여기 이거 W는 내일 다음에 설명할게요. F 닷 프로덕트 dx, dy인데 얘가 결국 이걸로 바꿨으면은 진짜 봤어요. 잠시만요. 왜죠? dx, dy고 얘가 커브 C에서 움직일 때 f 닷 프로덕트 dr dt는 이건 벡터니까 이 벡터 여기다 스칼라 dt 이렇게 곱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앞에 썼던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커브 위에서 f라는 벡터 필드 닷 프로덕트 x에 대한 t의 미분 그다음에 y에 대한 t의 미분 하고 dt 한 거랑 여기서의 r은 이거고 그래서 dr을 우리가 dx 이걸 dr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적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에서는 그냥 그 A, B마다 지금 요 위치마다
이 위치마다 함수값에서 여기 이 평면 위에 높이가 있겠죠. 요 선 위에 높이가 있어. 그 높이를 이 선에 따라 적분한 게 스칼라 필드 라인 인테그랄이었다면 이번에는 어, 어떤 스칼라 펑션이 있는데 스칼라 펑션이 이 스칼라 펑션이 아니고 벡터 함수가 있는데 벡터 함수는 XYZ 성분이 있으니까 이 XYZ 성분 중에서 요 라인의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하는 성분 그 F랑 dxdy 또는 dxdy dz랑 내적했을 때의 그 성분에 대한 합을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A부터 B까지 화살표들의 합인데 이 화살표들의 크기를 다 더할 건데 일치하는 방향에 대한 성분을 다 더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중에 설명하냐면 결국 다 설명하게 될 건데 A에서 B까지 만약 이동할 때 빨간색이 어떤 힘을 가해서 E를 줘서 여기에 에너지를 높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앞에서 배웠지만 E라고 하는 거는 그 힘이 가한 방향과 움직임 방향에 일치하는 성분의 크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 성분의 크기를 이 한 점에서 움직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힘을 받고 해가지고 더했을 때 총 힘의 양을 계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흔적분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